정말로 인간관계 이 정리가 시급하다는 한 남편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5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와, 핸드폰 연락처 개수만 8,711개, 카톡 친구가 6,898명. 크고 작은 모임 20여 개, 회장, 총무, 평회원 등등으로 속해 있습니다. 잠깐만 안 봐도 안 읽은 메시지가 바로 100개가 넘어갈 정도예요. 제발 선생님, 제발 제 인간관계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본인 스스로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인데요. 너무 궁금해요. 뭐 하시는 분인지가 제일 궁금한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지금 현재 연락처 개수 8,711개, 카톡 친구 6,898명. 아니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연락처가 이 숫자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금융권에 생활하고 있는데요. 한 30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의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게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지우기도 합니다. 지금 8,700개는 말입니다, 선생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수준이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김창수 쌤은 핸드폰에 지민 씨도 그렇고 저요. 몇 개입니까? 저는 1,815개. 네. 저는 1,690개. 저는 1,690개. 저는 1,690개. 저는 이제 정리를 한번. 네. 지금 한번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한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는 한 3, 40명?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있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있는 상태.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연락이 없으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도 이제 지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계속 필요하신 거세요? 아니면 조금 과해서 조금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 찬바람이 불면은 이제 보고가 많이 와요. 뭐 거래처에서도 많이 오고, 이제 지인들 통해서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봄바람이 불면은 이제 청첩장이 많이 날라오죠. 경사. 네. 그러면은 그 한 달에 대략 그 경조사비를 어느 정도 나가는지.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월 한 200 정도 넘게 나갔던 적이 있어요. 경조사만요? 네.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혹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직장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중간에 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예. 네. 뭐 중간에 이제 사실은 뭐 같이 오늘 나와 있는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한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못 해줬던 와이프한테 조금 집중하고 못 해줬던 것들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엄마, 아빠, 아이의 행성이 있잖아요. 이 행성이 있는데 남편이 뭐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고객 관리를 하셨을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 투자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인간관계도 만들어 놓고 신뢰감이 있고 그 위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돈 놓고 돈 먹기 물방개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 관리가 엄청 스케줄러에 많을 거라고요. 어떤 고객은 뭘 좋아하고 뭔 하면 안 되고, 이분은 남편보다는 사모님 어떤 그 생일을 더 챙겨야 되고, 여기 애들이 뭘 필요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 지인 소개해서 뭘 또 해주고. 그거를 30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집에 어떻게 신경을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먼저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주를 만들어야 돼. 애들은 또 애들대로 자기의 우주를 만들어 버렸고. 근데 이 구축한 은하계 안에 새로운 행성이 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아빠가 이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소통하자. 갑자기? 갑자기? 술 드셨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버지 또 약주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섭섭하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했니?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입장대로 섭섭하고 가족은 가정 입장대로 또 섭섭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족이 친근한 게 아니고요. 결국 시간과 경험을 오래 함께한 자들이 친근하더라고요. 시간과 경험을 반복해서 함께한 자들. 그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의 우주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집에 가면 애들이 너무 커 있고 그리고 문득문득 얘네들이 목소리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랬다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 가서 맞춰주려고 그랬다야 그랬더니 저 애 아니에요. 컸어. 갑자기 그럼 그때 되게 시간이 가버렸네. 혹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마음에 남는 게 있으면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말씀 하나 하십시오. 옛날에 마음이 아팠던 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생일 잔치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다 불러서 하는데 고객 약속이 생겨서 네. 못 가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던 6년 전에 회사를 이제 A 정권사에서 B 정권사로 이제 옮겨서 바쁘게 이제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가 저희가 결혼 20주년이 겹쳤겠어요. 와, 20주년. 그래서 결혼 20주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했던 해외 여행이 있었는데 네. 네. 결국은 같이 못 갔죠. 일 때문에. 네. 크다 커. 결혼기념 20주년 때 네. 형수님 혼자만 그럼 애들하고 저는 못 가고 와 이거 좀 컸다. 그랬던 일이 좀 많이 미안하죠. 네. 그랬구나. 그러니 더 나이가 드시고 60, 70대가 되기 전에 지금 50대시잖아요. 50대에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우주에 그래도 다시 조인하시려고 한 것은 정말 청신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시작. 네. 여기에서 더 형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은하계를 딱 구성해버리고 애들도 완벽한 자기 은하계를 구성해버리면 거의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마지막 그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끝물에 형님께서 그 기차를 타셨다. 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끝물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좋은 세계로 가려면 무엇을 건너서 가야 되냐면 전 어색함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여도 이제 어색할 거예요. 부부가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각방을 쓰다가 같이 자려고 하면 잠깐 기도하고 올게. 뭔가 그 이상한 어색함이 있어요. 그 부부 안에 있다니까요. 부모 자식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오셨다는 것은 저는 정말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께서 형수님한테 애들한테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죠.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짧게라도. 영잼마 26년간 사실은 이제 경상도 촌 딜고 살면서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함께 나이가
들어서 하얀 백발이 되어서 공원을 걷는 한 쌍의 노인처럼 손을 잡고 항상 믿어주고 의지하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이번에는요. 너무 일방적인 남편을 좀 정리해달라는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남편을 정리해달라고요. 네, 남편을 신속하게. 네. 저희 신랑은 아들, 딸에게 지나치게 자립을 강조합니다. 20살이면 성인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본인도 20살 때 용돈 안 받고 알바하고 살았으니 성인이면 다 할 수 있대요. 요즘은 우리 때랑 달라서 20살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네. 자식 내보내려는 남편 좀 말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누굴까요? 아, 저쪽 앞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몇 살까지 남편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뭐 27, 8, 그 정도? 저는 아직 20살이면 성인은 맞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군대 갔다 오면 22살이니까. 솔직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 2년 정도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20살이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고 아, 의견이 좀 달랐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사이가 참 좋은 편인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이제 좀 답답해지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고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은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항상 사이가 좋은 거를 저는 우리 집의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았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남편분께서 계획이 있으세요? 뭐 자녀들 내보낼 때 뭐 어느 정도는 뭐 해주자. 저희 신랑 이제 나갈 때 이제 기본적인 방에 대한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줄 수는 있으니 그 이후에 너의 생활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일단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립을 해야 본인들도 일찍 그 어른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도 더 홀가분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저는 이게 맞는데 왜 귀담아 안 듣지?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막 되게 서운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저기 어머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 20살 넘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네네. 결혼하는데도 뭐 집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남자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해서 집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30살까지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봐보세요. 제주도에 가면 지금이 노지 귤이 나올 철이에요. 근데 제주도의 귤은 유난히 맛있는 귤이 나오는 스팟이 있어요. 일조량이 가장 높고 언덕에 있는 게 더 맛있어요. 세 번째, 언덕에 안반이 있는 과수원이 제일 맛있어요. 왜요? 안반은 물을 더 흡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하면 과일이 달려면 물은 최소한 주고 햇빛은 많이 주는 게 최고예요. 물은 최소한 뒤지지 않을 만큼.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애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물을 줄이다가
뒤지는 수도 있습니다. 뒤지는 수가 있어. 근데 그 뒤진다는 게 뭐가 뒤지냐면 걔가 뒤지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가 더 힘드냐면 옛날 부모는요.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만큼 결핍이 있지는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물을 조종해야 되거든요. 아. 그치. 왜냐하면 그 물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는 겉모양은 멀쩡한데 근데 달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삶이. 그러니까 부모가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 물을 줄지 햇빛을 줄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와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은 경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귤도 쭈글쭈글하게 피부 못생긴 애들 있죠. 이제 가뭄이 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얘네가 피부가 쪼그러진 거예요. 그 귤이 맛있는 확률은 90% 100%예요. 가뭄을 앓은 아이들이 달 확률은 높은데 근데 지지에 대한 가뭄은 비추예요. 지지가 이때 지원을 못 해줘서 안 된 아이들은 없어요. 맞아. 지지와 지원, 우리가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서로 부부끼리 얘기도 하시고. 제가 소방관인데 화재 현장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이렇게 그때 부상이 6개월 쉬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 언제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항상 두려움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내가 죽고 났을 때 우리 가족들의 미래도 또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일찍 애들이 또 자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예. 제가 보기에 독립해라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을. 근데 이제 그런 전후 사정 없이 독립해. 너 20살이야.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4년 남았다. 너무 무섭잖아요. 무슨 사신 같잖아요. 4년 남았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진짜 길거리에 내팽겨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빠 너희들 당연히 해주고 싶지. 근데 아빠가 그때 아빠가 엄청 훈련을 수십 년 했는데 그걸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아빠가 직면했어. 그리고 그게 순간이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심장으로, 너희의 패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걸 정하게 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또 다르죠. 왜? 아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남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의 그 지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신 채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으시겠냐. 네, 지지는 항상 그렇다면 줄여버리십시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애들한테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면 마음 안타깝죠? 네네네. 그거 나 줘요. 오토바이 사고 싶어요.